우리가 예상한 대로 4월달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했죠.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점이 올해 2분기입니다. 미국 대선은 증시와 물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2분기 코인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2월 16일 날 긴급 시그널 드렸던 내용이에요. 방송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내용 드렸던 건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올해 2분기를 유심히 봐야 될 것. 정치적인 변수들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해가 올해 2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많은 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찝어드렸었죠.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지정학적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 높다? 2분기 때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기억난다 1번. 나는 기억난다 1번 하우스분들. 또 무지성으로 댓글 쓰고 뭐 하고 그런 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놀랄 만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네들은. 기억난다 1번. 2분기 지정학적 위기. 요게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이란 그 분쟁이 터지기 전입니다. 터지기 전이에요. 저 뭐 틀린 얘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성격이 틀리면 틀렸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올라가면 올라가. 왜? 이유 있어야 돼. 그냥 뭐 언제 올라갈 겁니다. 무슨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를. 근데 안 올라갔어 실제로. 그럼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밀렸습니다. 뭐 합니다. 뭐가 있어야지. 떨어져. 그러면 뭐 때문에 떨어집니다. 뭐 조정이 올 겁니다. 뭐 합니다. 이유 없으면 말씀 안 드려요 저는.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리 2년 3년 보신 분들은 성격 더 잘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제가 뭐 맞췄습니다. 뭐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맞췄다 뭐 했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2분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멤버십에서 매도 시그널 드렸었죠. 이건 정규 방송에서도 드렸어요. 지금 익절하는 구간이다. 덜어야 된다. 비중. 왜 현금을 늘려야 되고 현금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좋을 거고 매도를 해야 되고 3월 초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덜어야 된다고. 그렇게 왜 매도 시그널을 드렸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가격까지 찝어드렸었죠. 비트코인이나 이더. 자, 4월 초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이란 분쟁이 발발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우연일 수도 있고 뭐 때려 맞춘 거일 수도 있고 그때 딱 터진 거일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정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이 딱 발발되니까 어떻게 되죠?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국채금리 딱 상승하죠. 그리고 달러도 상승합니다. 국제유가도 상승하죠. 그러면서 뭐가 왔죠? 우리가 기다리던 증시나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조정이 왔. 자, 그럼 볼게요. 우리 하우스가 2분기에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을 했고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귀신같이 3월달에 덜어내서 조정 올 것까지. 요거 우리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뭐 위에 뭐 있다? 잘하시는 거 있잖아. 로봇처럼 AI처럼 잘하시는 거. 뭐 위에 뭐 있다. 올해는 이거를 몰라서는 코인 분석이 안 된다. 코인 투자가 안 돼. 주식 투자도 안 됩니다. 뭐 위에 뭐가 있다? 경제 위에 뭐가 있다? 정치가 있다. 이거 왜 잘하시다 오늘 안 해? 뭔 얘기만 하면 뭐 위에 뭐 있다? 경제 위에 정치. 뭐만 있으면 뭐 다 경제 위에 정치래.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우리가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몰랐으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 정치를 몰랐으면? 야,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는데 무슨 미국의 정치까지 알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정치를 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을까? 정치적인 이런 원인과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었죠. 자, 볼게요. 올해 미국 대선 11월 달에 있죠. 그러면 바이든이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둘 중에 한 명은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겠죠. 자, 그럼 볼게요. 미국 대선에 표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미국 주식. 주식시장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표심이 갈려요. 왜? 미국인들은 뭐 401k라던가 뭐 노후연금 펀드를 들기 때문에 그 노후연금 펀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뭐 또 뭐 있어?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뮤추얼 펀드처럼. 그럼 걔네들 가격이 올라가, 주가가. 그러면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 받는 노후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얘네들 주가가 올라가면 미국인들의 노후 연금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죠. 그럼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대통령한테 표를 찍어야지. 내 노후가 막 마이너스고 막 깎이는데 주식시장이 막 무너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표를 찍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표심 역할을 하는 게 증시. 증시가 좋은지 나쁜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지 생활하는데 먹고 삶에 있어서 좋아야겠죠. 그러면 물가죠. 막 휘발유 가격이 막 미친 듯이 튀어. 안 그래도 월급은 그대로고 나가는 비용은 막 너무 많아. 렌트비도 막 비싸. 물가가 높네. 표 찍어줄까?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국내도 참패를 했죠. 집권당이.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볼게요. 증시와 물가를 서로 올리고 떨어뜨리고 해야 돼.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시와 물가를 어떻게 해요? 올려야겠죠. 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증시랑 물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증시는 떨어뜨리고 물가를 올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폭락하고 물가를 올려서 집권당이 막 흔들리면서 야 바이든 찍으니까 저렇게 됐다. 그거를 심어줘야지. 반대로 민주당은 증시도 좋고 고용지표도 좋고 경제지표도 좋고 물가도 떨어뜨리고 이거의 싸움이 될 수 있는 분기가 어느 분기냐면 올해 2분기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눴어. 1분기 이때 막 서로 싸우네. 서로 싸웠는데 트럼프가 이겼어. 근데 2분기, 3분기에 바이든이 역전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죠. 너무 빠르죠. 1분기에는. 자, 3분기 한번 볼게요. 11월부터 대선인데 3분기 이젠 7, 8, 9 그때부터 들어가. 너무 촉박하죠. 대선에 앞서 있어서 무슨 금리 인하를 했던 뭐를 하던 간에 움직임이나 이런 행동들이 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연준에서 뭐라 그래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대 3분기에 분명히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뭐고 욕 뒤집어지게 할 겁니다. 야 너네 민주당 때문에 밀어주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 눈치 보여서 금리 인하 하려고 하더라도 2분기 아니면 3분기 초에 해야 돼. 그럼 3분기는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시점이 뭐예요? 증시의 대선에 있어서 표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순간이 지점이 2분기라는 겁니다. 2분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분기에 지정학적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그래서 3월 달에 익절합시다. 불량 덜어냅시다. 이 현금으로 변동성 심해서 조정장이 오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좀 열심히 주워봅시다. 왜? 기회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운이 좋게 어떻게 보니까 4월 초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딱 터졌죠.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맞은 거지. 근데 어떻게 맞췄고 우리가 왜 2분기에 이렇게 중요한지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하우스분들도 그렇고. 증시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뭐밖에 없어요? 증시가 하락해 주식시장이 떨어져. 근데 물가가 올라가네. 가장 좋은 명분이야. 지정학적 위기, 전쟁이죠. 지금 전쟁 중인 거 뭐 있어요? 러우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돈을 자금을 쭉 밀어줘. 뭐 이란한테 밀어주던 뭐 러시아한테 밀어주던 야 지금 2분기 알지? 중요한 거 내가 미국 대통령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전쟁이 언제 일어난 게 가장 현실적일까? 가능성이 높을까? 2분기라는 겁니다. 2분기라는 거예요. 지정학적 위기가 왜 터져야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다시 올라가고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증시도 빠지죠. 실제로 그렇게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분기 찍어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왜 올해는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 정치를 모르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절대 안 된다. 분석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게 정치적인 이런 이해라던가 내용들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작년부터 열심히 배웠잖아. 트럼프가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민주당의 뭐 텃밭은 어디고 정치 후원금은 어디서 나오고 러스트벨트는 어떤 지역이고 우리 1년 전부터 미리미리 다 준비를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와도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자격이 되는 거고 주어지는 거죠.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퍼즐이 한 개, 두 개씩 이제 맞춰지나요? 우리가 딱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어떠냐면은 지금 조정장이 너무나도 좋아.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게.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음봉 딱 떨어진 게 이게 얼마나 좋아. 남들은 지금 어때요? 커뮤니티만 가셔도 다른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 울상이에요. 왜? 알트코인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몰랐거든. 조정이 올지. 모르고 만든 거랑 알고 만든 거랑 강도 사이즈가 다르지. 근데 우리는 지금 태평하게 알트코인 뭐 줍지 막 그러고 있잖아. 쇼핑하고 있는데. 현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락폭이 깊어져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조정장이 똑같이 A라는 사람한테 오고 B라는 사람한테 오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조정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공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 조정장을 뭐라고 불러요? 공포가 아니라 기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경제 공부 이렇게 조금 하면서 시향을 미리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게 본인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에 진짜 작고 이런 자그마한 차이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매수 매도 관련 시그널은 우리 실시간 방송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토마토님.
우리 멤버십 방송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가 되지 않은 조정은 뭐라 부른다? 공포라 부른다. 그러면 준비가 된 조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공포가 아닌 기회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제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정치, 한국 정치 알 필요 없어요. 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미국 정치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된다.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뭐 낙태법 때문에 어떻게 되고, 지금 이민자법 때문에 지금 뭐 바이든이 밀리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 정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4월달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했죠.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점이 올해 2분기입니다. 미국 대선은 증시와 물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2분기 코인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조정을 공포라 부르고요. 준비가 된 조정을 공포가 아닌 기회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축 수업 괜찮네요. 40분에 끝났어. 얼마나 좋아. 자, 준비가 되지 않은 조정을 공포라고 부르고, 준비가 된 조정을 우리는 공포가 아닌 기회라고 부른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